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부터 지방까지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예년 대비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부동산 불패도 영원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부터 지방까지 구축 아파트에 비해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1.4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 0.9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년 초과의 구축 아파트의 변동률이 마이너스 0.35포인트인 것과 비교해보면 신축 아파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지수는 1월부터 계속 하락했지만 구축 아파트는 유지 혹은 상승을 기록하다가 7월부터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1.11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20년을 초과한 구축 아파트는 마이너스 0.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매매가격 지수 역시 각각 101.9와 108.7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역시 신축 아파트 0.75포인트와 구축 아파트 0.22포인트의 하락폭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소 의외입니다.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는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로 여겨지면서 인근의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리딩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역세권 위치에 입지한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은 2016년 12월에 준공된 단지로 아직까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입주 초반 7억 원대 중반에 거래되다가 2018년 1월에 처음으로 10억 클럽에 가입하였고 부동산 호황의 절정이었던 작년 7월에는 17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올해 8월에는 가격이 14억 9,70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무려 2억 3천만 원이나 떨어진 셈입니다. 단순히 급매라고 하기엔 KB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만 봐도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고덕주공 9단지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해당 단지는 1985년에 준공된 단지로 입주 38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단지 역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 면적 83제곱미터는 작년 8월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인 올해 4월에는 14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7천만 원 정도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입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하락률은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에 비해 2.5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와 의왕시를 보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작년부터 GTX-C 노선 호재로 인해 엄청난 집값 상승의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신축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수억 원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의왕시에 위치한 인덕원 프루지오엘 센트로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작년 6월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서울 못지않은 가격을 자랑했는데요. 1년 뒤인 올해 7월에는 4억 4천만 원 하락한 11억 9천만 원에 무려 2세대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단지는 2019년 11월에 준공된 단지로 안양 의왕권의 대장주 아파트로 평가받았던 단지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인덕원 푸른 마을 대우 1차는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작년 8월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1억 4천만 원 하락한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락률만 봐도 신축 아파트는 1년 사이에 27%가 하락했지만 구축 아파트는 절반 수준인 14%만 하락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대표하는 부산광역시를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의 전용 면적 80제곱미터는 작년 9월 9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8억 2천만 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9개월 사이에 16%가 감소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2015년 2월 준공된 단지로 준신축에 가까운 단지지만 2369세대 규모의 대단지인데다가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가 많은 단지입니다. 반면 이 단지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해운대 대우 1차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지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작년 6월 6억 9,500만 원에 거래됐고 올해 5월에 거래된 금액은 6억 8,500만 원으로 단 1,000만 원만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과 지방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축 아파트들은 집값 상승기에 가격 상승폭이 높았던 만큼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연식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세가 형성돼 있어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영끌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이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급매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지역의 시세를 리딩하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세보다 10억 원가량 낮은 분양가로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3기 신도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이 예년 대비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입주한 경기 하남시 하감동 위례 보레자이는 전날 131제곱미터 1가구 무순위 청약에 4,030명이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단지 무순위 청약에는 8,0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2018년 분양한 해당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8억 9,9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2,600만 원 상승한 9억 2,500만 원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면적대 시세는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분양가 대비 10억 원 이상 높은 것입니다. 지난해 7월에도 취소 후 재공급 물량이 있었는데 101제곱미터 A1가구 공급에 8,675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는 2019년 분양 당시와 같은 7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실거주 의무 5년이 있고 이 때문에 임대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0년입니다. 과천자이도 지난 3일 2가구 특별공급을 진행한 결과 59제곱미터 이 123명, 59제곱미터 지 107명이 신청했습니다. 59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 2,181만에서 9억 2,052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59제곱미터 매매 호가는 최고 19억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과천자이도 이날 10가구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84제곱미터 분양가는 9억 8,224만 원입니다. 지난달 16일 해당 단지 84제곱미터는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과천자이는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입지 차이 아닐까요? 고덕은 사실 서울이라 하기엔 애매한 곳인데. 18년 대비 여전히 2배네. 떨어진 거 맞냐고. 신축은 그나마 거래가 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신축이 더 많이 올랐으니 커 보이는 거지. 보통 구축이 용적률이 낮아서 대지권 지분 비율이 훨씬 크던데 그 원인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구축이 가격 방어가 되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신축 가격이 시장 가격을 선반영하고 구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올랐으니 많이 떨어지지. 신축이 떨어져서 저렴해지면 구축을 누가 사나. 신축 사지. 결국 구축도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음. 반토막 나야 거래 생길 듯. 7억 하던 게 17억 됐는데 사겠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 가격 찾아가는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네요. 집값이 쭉쭉 내려서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일 뿐 인구 절벽, 1인 가구 증가, 10년간 쭉 빠질 듯. 입지 안 좋은 구축은 이제 망했다. 상승 얘기하던 전문가들도 이제는 16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는 건 이제 거품이 제대로 빠진다는 거다. 아파트는 이제 신축일수록 하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맞음. 대략 2010년대 초반 정도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품질이 나빠짐. 신축 하락이면 어차피 구축도 줄줄이 떨어지게 돼 있음. 상승도 신축이 먼저 오르고 구축이 올랐듯이 하락도 신축이 먼저 하락하고 구축 하락하는 건 당연하지. 거품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내 집 마련 영끌족 어쩌냐. 버블이 터져야 나라가 살아. 반갑 이하로 가야 돼. 더 떨어져야 한다. 아직도 멀었다. 개거품이다. 아파트 반값 밑으로 가야. 신축이라는 이유로 비싸게 팔아먹었으니. 축하합니다. 버블이 터졌네. 본래 가치로 떨어져라. 서울 5억이 적당. 요새 신축이 신축값을 못하니까 부실하고 문제투성이. 아파트 값이 비쌀 이유가 뭐예요? 가격 조건 환경 등등 고려해도 너무 비싼 건 사실이다. 신축 어떻게 들어가냐. 집안 어느 구석에 똥덩어리가 있을지 모르는데. 미분양 속출하고 있는데 아파트 겁나게 짓고 있음. 열심히 일해도 집을 구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출산과 결혼을 안 한다고 걱정하는 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투기든 투자든 본인들의 선택이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길. 나도 재작년에 집 샀지만 투자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이라서 오르면 오르나 보다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하고 있음. 투자의 목적으로 산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봄. 누누이 말하지만 신도시 생길수록 집값이 안정이 돼야 정상인데 집이 늘수록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괴한 현상.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반갑 아파트 속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집값은 반드시 크게 하락해야 함. 집값 내려서 제발 집값 안정화되길 바란다. 아직 멀었음. 경기가 좋아지고 금리가 조정되면 집값도 다시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야 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더 많이 늘려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함.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